안녕하십니까. 한중교류촉진위원회 겸 한중연합일보 발행인 이창호입니다. 제가 1997년 5월 29일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 모 대학의 시간 강사로 출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8년 7월부터인가요? 중국을 이제 자주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중국에 대한 관심들을 두루 다양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달리 미국에서 꽤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귀국하여 대학으로부터 강사를 제의를 받고 일을 하면서 그때에 가장 먼저 애국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백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백두산에 가서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백두산 천지를 구경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백두산에서 하산해서 그 주변 훈춘, 도문, 또한 저 건너편에 바로 북한이 보였던 지형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교부터 공부했을 때에 그 압록강이 아주 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그다지 멀긴 한 150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어떤 학교 일정 때문에 같은 일행들과 함께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이 특급 열차라 해가지고 그때 운춘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춘까지 무려 16시간의 어떤 그 기차를 타고 장춘으로 와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했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왕래하면서 저 나름대로 물론 이제 종교적 관념들이라든지 다른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륙을 향하여 누구든지 크든 적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 관한 연구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심들이라든지 특히 중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좀 깊게 갖게 됐던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중의학에 대한 국제 중의사 자격도 자격이라기보다는 면허를 취득하고 기후부터 또 계속해서 집필 활동을 해오던 중 우선 제가 집필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물론 인문학적 서적이라든지 리더십 서적이라든지 오랜 세월 글을 쓰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야후라든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창호 칼럼 하면은 무려 약 한 1000만 건 넘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곤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글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었지요. 사실은 그때는 사실 제가 글을 써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었고요. 79년도인가 제가 최초로 책을 썼을 때는 출판사에서 몇 곳 제가 다시 원고를 돌려받기도 하고 결국 그 책을 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책을 냈던 것이 리더십의 현대 이론, 이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계속 집필했던 것입니다. 이제 쭉 97년, 2000년대를 돌아오면서 중국과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장 먼저 중국의 관심은 음식에 대한 부분, 또한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쭉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사회,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하면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 하면 뿌리 몇 개가 난 것처럼 그런 어떤 이 반공의식이 투철했던 생각도 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에
웅변을 나가서 정말 고정된 자세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외쳤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이제 제가 이순을 간 넘어서 이제 또 새로운 책이 이제 2022년 1월 1일자로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중국 관련된 서적을 한 6권 정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는 시진핑 리더십, 두 번째는 아시아 대야 문명 대야대의 원고, 세 번째는 시진핑 위대한 중국 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변화 힘, 팍스 차이나에 대한 글을 썼고요. 다섯 번째로는 미중 냉전 시대에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한국과 미래에 대한 글을 집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소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중국을 알면, 즉 중국 문화를 알게 되면은 중국이 보인다. 책 제목은 중화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만 사실 좀 편하게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첫 어떤 소도이기 때문에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수염도 일부러 한번 길러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 어떠신지요? 물론 뭐 또 공식적인 행사에 있으면은 제가 수염을 그냥 뭐 또 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또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길러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좀 무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일다일로 있고 오른쪽에 오성기가 있고 왼쪽은 또 태극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식을 해봤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문화의 대국, 또 문화의 강국, 어쩌면은 5천년의 중국의 역사 가운데에 문화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상품화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원이 바로 문화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문화 상품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고요. 중국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순수한 최선의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더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가장 이제 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공자의 어떤 글, 또 유교 사상에 대한 글, 뭐 도교 사상에 대한 글, 이제 제가 중국 문화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 이후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자의 오디세이라든지 또 공자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는 중화, 중국에 대한 어떤 문화를, 물론 거기 이제 그 책 제목은 빛날 하자를 썼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한 화이사상이라든지 중화사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그 속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약 한 15억 명이 달하고 있는데요. 한족이 그 중에 약 한 91%, 또 어떤 분은 92%, 90% 정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다민족, 즉 약 한 55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56개 국가의 어떤 민족들이 형성된 중국의 나라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문화적 차원이 다양하게 크고 참 넓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또한 단일 민족마다 그 문화가, 특히 우리 조선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연변에 가보면 우리 조선족 마을도 있고요. 또 그 당대에 우리 어떤 독립운동 투사들이 또 만주까지 가서 활동했던 부분들, 물론 또 그 지역을 다녀왔었습니다만은 그 만주, 그 다음에 그 목단강,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그 주변을 쭉 저는 다니면서 야 정말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그 추운 겨울에 독립운동 투사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또한 밀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그 넓은 그 광야에서 참 우리 독립운동 투사들이 고생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도 제가 사실 또 동영상을 촬영했던 생각이, 또 촬영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은 56개 그 민족을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미국과 동등하게, 어쩌면 좀 뭐 PPT의 어떤 기준은 지금 뭐 2008년도에, 이건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이제 중국이 1등했다라는 어떤 이 내용들도 이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은 중국과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 특히 우리 한국은 이제 1992년 8월 24일 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만은 그때에 한중 수교를 어쩌면은 참 형성했던 그런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인데요. 때마침 2020년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뭐 또 본의 아니게 거기에 제가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책은 지금 한 2년 전부터가 쭉 기준을 준비했었는데 뭐 차일피일 미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지금 뭐 내년 30주년을 맞췄는데 또 그럴 거야 아마도. 이 참 저 사람 참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서 이 참 시기물을 내냐라고 그런 뭐 우연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내년 1월 1일부로 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 스스로 기쁨도 있고 또 저 스스로 또 어떤 기대도 하고, 또 막상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좀 미리 이제 영상을 찍어서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성 내용 중에서는 중국의 개항, 언어와 문자, 의식주, 명절, 예술, 혼장래 등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을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 또 의식주, 상례, 정통명절, 축제일, 그리고 공연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한자를 빼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한자에 대한 문화,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팩트, 실질적으로는요 한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놀랍죠. 그래서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과 대만, 또 싱가포르까지 중화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랜 기간 제가 다각도로 다양한 시각과 난관을 거쳐 기존 중국에 관련된 서적을 이어진 것보다도 장점을 개선하고 한계를 지향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봤습니다. 특히 지리, 인구, 역사, 유물, 예술, 생활 등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는 좋은 내용들로 담아져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두 가지 시각으로 입장을 표현한다든지 문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내용 속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8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개항, 그 다음에 어떤 다민족, 중국의 여성의 어떤 인권, 그리고 또 그 여성의 인권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분들, 또 그리고 그 속에 다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이제 소수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로 깊이 있게, 이번 책은 또 그림을 좀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하면서도 어쩌면은 뭐 페이지는 약 한 322페이지 내지
약 한 325페이지까지 전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페이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시간들은 아마 정독을 하게 되면 한 뭐 3시간에서 3시간 반, 좀 빨리 본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중국의 문화를 알게 되면 중국에 가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뭐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좀 뭐 자리 배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책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은 보통 보면 식탁이 원테이블에서 아주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그날 중국의 어떤 식사 예절은요, 초청자가 가장 중앙, 그러니까 안쪽 중앙에 앉고요. 그 다음에 그 초청자보다도 두 번째 뭐 급이라 할까요? 두 번째에 높은 사람이 1급의 어떤 높은 사람이 가장 중앙에 앉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정면 건너편, 즉 문가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A국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은 어디 앉을까요? 초청자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장 기빈 중에 기빈이다. 제가 96년도인가요? 제가 산동성에 그 치부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돌아가신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뭐랄까 한중 수교 이후 공자가 태어났던 그 치부에 그 권리층을 우리 지금 저 이야기를 듣는 어떤 우리 지금 이차원 스피치 연구소 식구들이 그 장소를 갔었습니다만은 저를 초대했던 사람이 그 권리층 내에 가장 귀한 자리, 그 장소에 그 어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장소에 제가 앉아서 그 만찬을 했던 그런 기억도 참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책 속의 식사 예절이라든지 술 예절이라든지 또 결혼식 예절이라든지 장례 예절이라든지 송장 예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소상히 재미있게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 이창호가 또 색다른 어떤 모습으로 중국을 다가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로 책이 나오는데, 물론 책은 뭐 이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국 문화를 하면 중국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물론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 제자, 즉 중국 문화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